네, 안녕하세요. 피카의 선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티구안 차량 수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시운전을 고속도로 한번 뛸 건데 그 왜 그런 걸 하냐, 정비사들이 사실 시운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영상 같은 게 좀 많이 부재한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 전에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같은 얘기 많이 한다고 어떤 분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계열 차량들이나 신형 차량들은 보통 이제 엔진 오일을 뭐 어떤 사이트에서 사서 갖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체 본넷 열면 이 앞쪽에 보시면 이제 VW 504.00, 507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승인 규격이 맞는 오일을 넣으셔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액도 G13 승인 규격이 들어가 있는 부동액 원액을 사서 희석해서 이제 비율을 맞춰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 그래서 예방 정비 차원에 가지고 얘는 아직 타이밍 벨트 구동 방식입니다. 타이밍 체인이 아니라. 그래서 벨트 방식이기 때문에 벨트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늘어나거나 또는 이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체 주기는 5년 또는 10만 킬로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좀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간 냉각 순환 펌프라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교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교환하면서 작업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벨트 세트나 이제 워터 펌프를 교환할 때 냉각 부동액이 어느 정도 빠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냉각 부동액을 순환해서 교체를 해주시고 여기를 잘 해서 운행을 해주시면은 문제없이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요즘에 신형 차량들이 이제 에어백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행하시고 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시운전을 해서 어디서 뭐 새는 데는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있는 저희 대전 같은 경우 대전 IC에 나가서 파나마 IC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휠 밸런스 떼리는 건 없는지 브레이킹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 드리면, 이러면 엔진오일 살 때 어디에 써 있냐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패킹되어 있는 라벨지에 VW 504, 507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돼 있는 오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형 규격인 502, 505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일은 이 차량에 넣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일의 규격에 맞는 오일을 찾아서 넣어 주셔야 되고, 정비 업체들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이거 놓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차량을 타잖아요. 근데 제 차도 그렇고 소비자분들 차도 그렇고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동 걸 때에도 이제 한 번에 걸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키 온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뜨고 나서 경고등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이제 걸어주는 것을 좀 습관화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고압 펌프나 연료 라인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나눠서 거는 거를 습관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는 이제 시운전 보험이 들어있어서 차량이 물론 사고 나면 안 되지만 들어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시운전을 갔다가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션 오일을 갈았을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엔진의 열이 여기 보면은 이제 50도에 돼 있어요. 이게 가장 낮죠. 첫 시동같이 걸었으니까. 얘가 이제 중간에 오를 때까지는 2000rpm을 넘지 않게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좀 소비자한테 말하는 예열의 방법 중 하나다라고 좀 설명드리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스탑앤고가 시작되는데, 스탑앤고는 가급적이면 비열상하에서 다니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아무래도 발전기에 무리가 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스타트 모터에도 무리가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편의사항인데 나중에 결국은 수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작동을 안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잠깐의 이제 신호대기 동안에 진짜 한 30초 안에 또 뭔가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압이 찍히고 있죠. 13.41V 이렇게. 근데 이 전압을 가지고도 사실 소비자가 시동이 안 걸릴 때 배터리 문제인지 아니면 발전기가 문제인지, 물론 이제 전압이 낮아서 생긴 문제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잘 못해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암전류가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충전되는 전압과 충전된 전압, 그러니까 키 온 했을 때의 전압과 지금 이제 충전되고 있는 전압을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13.4V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정상 전압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소비자들은 이제 정비소 와야지만 이런 것들을 배터리 상태 이걸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 이런 것들을 원래 차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네요. 시운전을 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시운전 저희가 갈 때는 사실 누유누수 관련된 수리를 했을 경우에 가는 편이고, 소음이 발생해서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수리를 했는데 또 소리가 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리가 다 끝나고 또 시운전을 해보죠. 그리고 누유누수가 있었는데 왜 수리를 끝나고 시운전을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고속도로에서 이제 극한의 조건이죠. 어쨌든 고속을 주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차가 열을 많이 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돌아온 후에 즉각적으로 어떤 누유나 다시 이런 게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약간 시운전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런 상황에 수리들을 했을 때만 시운전을 하고, 비닐 갈고 패드 갈고 뭐 시운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요 부품들이나 주요 소모품들을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유누수 작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거나 이럴 때는 이제 무조건 시운전. 지금 그냥 가는 것 같지만 변속할 때마다 어떤 시점에서 변속되는지도 봐요. 그래서 너무 변속이 RPM이 고RPM까지 올라가서 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미션에 무리가 가고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진척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도 운행하면서 체킹을 하는 겁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미션이 저단에서는 조금 변속할 때 좀 뻐거워하는 것이 느껴진다 정도? 차는 조금 배기가 막혀서 그런지 살짝 나가는 감이 좀 적은데, 나중에 좀 고속주행을 몇 번 더 해주면서 운행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차 좋네요. 그래도 이 정도 뭐 잔소리 없고 이렇게 사용이 될 정도면 이따가 출고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시운전이 끝났고 이제 고장 코드도 찍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스캔 진단기, 이제 범용 진단기인데 그래도 범용 쪽에서는 가장 기능성이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ACC 관련된 경고등이 살짝 하나 들어오는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데이터 버스 기능 제한 기준 전압이 인하되었다 하는데 14V 이상 나오지 않아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발전기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특별히 엔진이나 변속기 관련된 고장 코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보조 시스템 프론트 데이터 버스 누락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 이력으로 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비가 끝난 차량들이 출고되기 전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시운전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부분들을 봐드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